도전적인 상황에서 심장이 떨리거나 근육이 수축되거나 입이 마르는 등의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긴장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를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해석한다면 부정적인 경험을 떠올릴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사실상 이러한 신체적 변화 자체는 긍정성도 부정성도 담고 있지 않으며 생존 위협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각성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긴장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구 황제라 불리는 마이클 조던도 마찬가지예요. Once the game started, I am not nervous. Before the game, I could be nervous. I'm pretty much nervous at every game. But once the ball goes up for the jump ball, I think all that nervousness just kind of goes away, and I revert back to things that I've practiced, things that seem to be very routine, and I'm very comfortable in that environment. 마이클 조던이 스스로가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게요. 하지만 조던은 이러한 긴장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하지 않았으며 긴장이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긴장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 전에 긴장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신체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걸까요? 정말 긴장을 했던 상황에서 걱정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볼게요. 걱정을 하게 되면 걱정 메시지는 두 군데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한 곳은 데네피질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감정의 관문이라 불리는 편도체라는 곳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편도체에는 퀵 배송으로 데네피질에는 일반 배송으로 걱정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데네피질보다 먼저 걱정 메시지를 받은 편도체는 불안, 걱정, 스트레스와 관련한 신체적 변화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때 근육이 수축되거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등의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긴장을 했을 때 신체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긴장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걸까요? 뒤늦게 걱정 메시지를 받은 데네피질은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편도체로 다시 보내는데요. 만약 그 결과가 위협일 경우 편도체는 기존의 신체적 변화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킵니다. 신체적 반응이 유지하거나 증가할 경우 선수는 이를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해석하게 되며 이는 결국 퍼포먼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불안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퍼포먼스는 상황을 다시 위협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욱 고도시킬 수 있는데요. 반면의 결과가 건강에 아무런 이상 없음으로 나타날 경우 기존의 신체적 변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퍼포먼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죠. 연습이나 시합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긴장을 하는 나 자신이 약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긴장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각성 상태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긴장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의 긴장 상태를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바꾸는 것은 상황을 위협으로 평가하는 선수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각성 수준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훈련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스포츠 멘탈 트레이닝의 역할 중 한 부분이고요.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과정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도전적인 상황에 맞설 하나의 무기를 갖춘 것이며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주인의식을 갖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